아직도 미국 주식 투자 망설이고 있습니까? 이 미국 주식 좋은 건 알겠는데 아직도 망설이는 당신을 위해 미국 주식 분야 최장수 베스트셀러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이 출간됐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달라진 시장 트렌드, 2020년 이후의 유망 종목, 또 테마별 추천 ETF까지 한 권에 모두 담아냈습니다. 글로벌 투자의 중심으로 당신을 이끌어줄 미국 주식이 답이다 개정판 강의와 함께 보시면 더욱 좋습니다. 지금 전국 서점과 온라인에서 만나보세요. 이번에는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이 좀 하락해가지고 아니 12월 이제 산타 온다라고 좀 기대했는데 네. 이거 이대로 산타 오려다가 다시 가는 건가? 네, 올 겁니다. 거예요? FMC가 끝나면 아 그래요? 오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확신에 찬 이야기 때문에 좀 기분이 좋아지는데요. 네, 항상 근데 지난번에 맞추신 거 아닙니까? 그죠? 위원님께서 네. 약간의 그 네. 한번 쉬어감. 슬로졌다가 다시 연말 랠리 간다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거의 맞추신 거 아닙니까? 예상한 걸로. 아, 네. 예, 운이 좋게. 자 그렇다면 네. 이제 지금 시장에서는 뭐 몇 가지를 확인해 봐야 될까요? 먼저 FOMC. 네, 그렇죠. 네. 네. 아마 시장에서 알려져 있죠. 매파적인 결과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 네. 분위기죠. 사실 11월 고용부터 물가 지표를 놓고 온다고 하면 물가 상승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라는 뉘앙스는 계속 나왔기 때문에 12월 FMC를 통해서 테이퍼링 가속화와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내년 중반 빠르면 5월 정도로 좀 보고 있는데요. 오. 내년 FMC 일정을 보면 6월 달에 FMC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올릴 여지도 있기 때문에 대략적인 시점은 5월에서 6월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오늘 빠진 게 네. 오늘 장이 빠진 게 그럼 FMC에 대한 경기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세 가지죠. 하나는 영국에서 오미크론 예, 그것도 있고. 사상자가 예, 발생한 예. 거, 또 FMC를 앞둔 경계감. 뭐 결과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지만 이게 실질적으로 연준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지 여부가 또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12월 FMC를 통해서 이 연준이 향후 통화정책 수순과 관련해서 투명성을 높이는 쪽으로 아마 시장과의 소통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결과를 주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연준은 좀 시장에 어떤 확답을 주기보다는 항상 여지를 남겨놨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시장은 항상 불확실성 때문에 FMC 회의가 도래할 때마다 경계감을 가지고 또 이벤트가 끝나면 해소되고 이런 게 계속 반복됐던 모습이었는데 아마 이번 회의 결과는 일단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지 않을 거다. 그리고 이제 내년도 기준금리 인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명시적으로 표명을 해줄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결론적인 분위기는 내년도 통화정책 수순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는 회의였다고 시장에서는 받아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은 되게 매파적으로 좀 받아들이면서 경계감을 보이고 있지만 FMC 회의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또 불확실성 해소라는 의미에서 또 시장은 하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14일, 15일 이제 발표는 16일 날 새벽 맞습니다. 3시에 예. 되기 때문에 그 이후 이제 증시 흐름을 놓고 온다고 하면 하마노일 동안 미국 증시는 산타넬리가 그래도 돌아올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하나 더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올해 이 글로벌 증시를 보면 선진국과 신흥국의 디커플링이 확연하게 나타났고요. 또 특히 미국이 선진국과 신흥국과 비교를 해보면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대표적인 증시입니다. 그래서 산타넬리라고 하면 모든 증시가 올라갈 거라고 기대하시기보다는 US와 논 US. 그러니까 미국은 산타넬리가 도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미국 아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산타넬리의 확률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연말까지 좀 구별을 하시면서 보셔야 이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이제 미국 증시에 대한 얘기 많이 나누지만 사실 또 국내 증시가 열리게 되면 또 국내 증시 흐름에 따른 관심도 많이 높아지시는데 좀 디커플링이라는 부분들이 연말까지는 계속될 여지가 있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넌 알겠습니다. US면은 넌 US면 네. 난 US, 넌 US. 네. 뭐 우리가 넌 US 이거 아닙니다. 그거 아니고 넌 농담, US. 농담이고. 네, 네. 그럼 이제 여기에 국내가 들어갑니까? 네. 중국 들어가고 넌 US에. 예.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중국은 좀 약간 다르게 보는데요. 네. 이 계절적인 패턴을 좀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중앙경제공작회의가 얼마 전에 끝났었는데 결국 내년도 종속 성장을 위한 경기부양책이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놨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년 3월 되면 양해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 2010년에서 2019년 그 상해 종합지수의 월별 수익률을 보면 4분기 때부터 오르기 시작해서 1분기까지 이어지는 계절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증시는 지금 현 시점에서 내년 1분기까지 염두에 두신다고 하면 사실 좀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면 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반도체 사이클이 본격적으로 도래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기 때문에 네. 약간 차이는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FMC가 이번 달에 이제 내일, 오늘 밤인가요? 내일부터 열리죠? 오늘 밤부터 네, 오늘 밤부터 시작해요. 열리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예상이 되고 있나요? 지금 현재 11월 15일부터 네. 테이퍼링이 시행되고 있는데 11월과 12월은 연준이 150억 달러씩 네, 그렇죠. 자산 매입 축소를 하겠다는 거를 구체적인 계획을 발표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 1월부터는 이 자산 매입 축소 규모가 늘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300억 달러를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 내년 3월에 테이퍼링이 종료되기 때문에 당연히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연말이 아니라 중반으로 앞당겨질 수밖에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2월 달에 파이낸셜 타임즈하고 시카고 경영대학원 IGM이 설문한 내용들을 보면 지금 테이퍼링 종료에 대한 가능성을 이제 3월로 거의 대부분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0% 이상. 그리고 그 60% 내에서도 47%가 높은 확률을 가지고 테이퍼링이 종료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준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과거 사례를 놓고 좀 판단을 해야 되는데 1970년도에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잖아요. 제1차, 2차 오일 사태를 겪으면서 물가는 높아지고 실업률도 높아지면서 그때 이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을 통해서 물가를 잡기 위한 통화 정책을 펼쳤는데 좀 대응이 뒤늦어지다 보니까 미국 경제가 침체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1970년도 스태그플레이션 이후에 지금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높은 물가,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모습이 나타났던 게 2005년과 2010년 두 번의 사례가 있었는데요. 연준이 대응하는 게 좀 달랐어요. 2005년 전후 때는 사실 성장이 둔화하는 것보다는 물가를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간절했기 때문에 기준금리 많이 높였어요. 그때 당시 1%에서 5.25%대로 많이 올려놨죠. 실제적으로 물가는 좀 잡히는 모습들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장단기 금리차 축소폭도 상당히 컸고요. 그리고 이제 2010년도 같은 경우에도 물가는 높았고 성장이 좀 둔화된 모습이었지만 아마 올해 가장 이제 물가가 올라가는 요인으로 놓고 봤을 때 임금 상승이 물가를 올릴 수 있다는 얘기를 가장 많이 들으셨는데 2010년도 당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에너지 가격, 식료품 가격이 올라가면서 물가 상승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줬지만 그거는 일시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임금 상승을 통한 물가 상승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기조적으로 물가가 올라가진 않을 거다. 그래서 그때는 물가가 높아도 금리를 안 올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물가가 잡히진 않았죠. 그래서 이제 2005년과 2010년과 비교를 해보면 장단기 금리 차가 축소되는 폭이 2005년도가 가장 컸고 2010년도 때는 상대적으로 좀 작았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사례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미국 경제를 놓고 보면 2005년 전후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이 생각보다 빨리 기준금리 인상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 높은 물가를 더 염두에 두고 있다는 거죠. 미국 경제 그렇죠. 성장 감속보다는. 실제적으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경기 확장 국면에서 소순환 사이클로 놓고 온다고 하면 등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올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실물지표들이 올해 5월 이후부터 사실 내려오고 있는 건 맞아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그것 자체가 미국 경제가 후퇴한다고 판단하기에는 여러 가지 다른 변수들을 놓고 봤을 때 그게 정확한 해석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연준은 물가 상승을 좀 기조적으로 보진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또 물가 상승에 대해서 좀 잘 통제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년도 미국 경제가 후퇴로 진입한다는 생각들이 일부 있는데 이건 좀 앞선 시기상조의 발언이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 연준이 왜 기준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리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실 수 있고 그 이유는 경제 성장보다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한 쪽에 좀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사실 서두에 우리 문 의원님께서 네. FOMC가 끝나면 괜찮아질 겁니다. 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럼 FOMC 이후에 어떨까? 거기에만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거든요. 네네네. 우리가 좀 그러면 12월 이제 15, 16 지나고 나서 약 17일 정도부터 네네네. 이제 좀 하반월이라고 해야 네네. 되나요? 그때쯤 되면은 우리가 또 어떤 이슈와 함께 시장이 그러면 조금 더 상방 쪽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오미크론이 지금 다시 좀 부각은 됐는데요. 지난해 이제 4차례 변이 사례를 놓고 본다고 하면 5월달 발생했던 네. 남아공 베타랑 비슷해요. 그때 S&P 500 지수 하락률이 마이너스 3.6%였는데 네. 이번에 발생한 오미크론은 기껏해야 4일 동안 S&P 500 지수가 4% 하락하고 나서 반등하면서 전고점 수준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미크론에 대한 불확실성이 뉴스를 통해서 계속 나오겠지만 그게 이제 증시의 흐름에 큰 영향을 주기는 어렵다 보고 있어서 이제 남아있는 하반월 동안 저는 4가지 정도 변수를 좀 봐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하나는 말씀드렸어요. FMC. 네. 그리고 이제 나머지 3가지를 말씀드리면 사실 시장에서 이 부분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미국의 디폴트랑 이 셧다운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일단 지난 2일 양원을 통해서 내년 2월 18일까지 셧다운은 임시 예산 지출안을 통과시키면서 연기를 해놨기 때문에 한 가지 우려가 해소된 상황이고요. 디폴트는 처리 시한이 15일까지인데 지난 7일과 8일 각각 하원과 상원을 통해서 패스트 트랙 법안을 통과하면서 14일 이제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 디폴트와 관련된 부채 한도를 증액할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그래서 그렇죠. 그게 이제 해소됐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 변수라고는 말씀드렸지만 사실 문제되는 변수는 아니라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고요. 16일 날 이제 ECB 통화정책 회의가 있어요. 지금 이제 미국 물가만 높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유럽의 물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11월 소비자 물가 전년동월 대비 증가율을 보면 4.9%거든요. 그래서 사실 지금 ECB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하고 있는데 잘 생각을 해보시면 물가는 높은데 경기 부양책을 계속한다. 이건 모순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ECB 통화정책에 대한 회의론이 많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16일 날 ECB 통화정책 회의를 통해서 앞으로 좀 긴축 전환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주목을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변수는 미국 증시의 산타넬리 여부입니다. 일단 오미크론으로 인해서 미국 증시의 가열이 좀 완화된 부분들이 있고요. 또 셧다운, 디폴트 우려 해소됐고요. 또 연말 쇼핑 시즌에 대한 기대는 여전히 가지고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계절적으로 보면 12월 증시가 2010년과 2019년을 놓고 봤을 때 항상 올랐어요. 그래서 이걸 염두에 둔다고 하면 산타넬리라는 게 성탄절 전후로 시작을 해서 새해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새해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감안한다고 하면 산타넬리가 FMC가 끝나면 불확실성이 해소되기 때문에 이제는 증시 본연의 가치를 반영해서 증시의 상승 압력이 높아질 여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3%를 보고 있는 투자자분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FMC가 끝나기 전까지는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좀 액션을 취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변수 중에 하나가 네네네. 혹시 뭐 자산 매입 축소 그거를 300억 달러 아니고 327억 달러 한다든지 예를 들어 물론 네네. 아니 왜 웃으시죠? 디테일하셔가지고. 아니면 금리를 2번 뭐 3번 뭐 더 한다든지 인상한다든지 네네. 이런 변수는 없을까요? 그냥 연준이 시장과의 소통이란 부분들에 대해서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 많이 깨달았어요. 그렇죠. 소통 없이 정책을 펼치다 보니까 시장 혼란을 많이 일으켰기 때문에 사실 이제 그때 그 부분을 경험했던 분이 지금 현재 파월 연준 의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소통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1월 300억 달러 자산 매입 규모 축소를 하겠다는 그 범위에서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을 것 같고요. 기준금리 인상도 내년도 2회 정도 예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회 이상 하게 된다고 하면 분명 단기간에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시장에 대한 충격은 불가피하다 그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도는 이 정도 수준에서 통화 정책을 펼쳐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조금 시계를 넓혀서 좀 말씀드리면 미국의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둔다고 하면 2023년에서 2024년은 미국 경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거의 호황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23년도에는 연준이 기준금리를 4번, 2024년도에는 기준금리를 3번 정도 올릴 거예요. 그래서 금융위기 당시 때 이 기준금리의 상단이 2.5%였어요. 그래서 2024년도까지 연준은 기준금리 상단을 2.25% 정도 수준까지 올려놓을 겁니다. 연준은 통화정책 결정을 할 때 단기적인 경제지표만 보고 하진 않아요. 이미 10년 정도 되는 미국의 경기 순환을 염두에 두고 통화정책을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이 시장 예상과 달리 빠르게 좀 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이유는 때를 놓쳐버리면 금리 인상 자체가 경기 침체로 연결되는 부분들을 스태그플레이션 제가 말씀드릴 때 1970년대 때도 경험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올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되면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자체를 시장에서는 미국 경기에 대한 자신감으로 해석하면서 또 미국 증시를 좋게 보는 이유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내년 되면 또 분위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지금 당장 이런 얘기를 해드리면 좀 이게 현실적인 얘기야라고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내년 되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좀 해석이 많이 바뀔 겁니다. 예. 거기 또 기대가 되네요. 네네. 진짜요? 네. 그럼 마지막으로 좀 화제 종목 오늘 하나 꼽아 오셨는데 애플을 꼽아 오셨어요. 네. 사실 간밤에는 좀 아쉬웠거든요. 시장이 좀 하락하니까 네. 이 시총 3조 달러에 대한 벽이 좀 높게 느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애플 좀 좋게 보시나요? 애플은 좀 화제성 종목이라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내년도 유망 종목으로서 마감내 종목으로 보면 저는 사실 애플보다는 알파벳이 더 좋아 보여요. 알파벳이? 오, 왜요? 사실 올해 이제 수익률 시가총액 추이를 놓고 온다고 하면 지금 현재 알파존 시가총액이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네, 네. 그렇죠. 사실 알파벳의 어떤 시장 가치를 놓고 본다고 하면 저는 좀 저평가를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이라는 회사가 지금 3조 달러까지 올라왔고 또 MS가 2조 5천억 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네. 사실 알파벳이 1조 달러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면 결국에는 내년도 키 맞추기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는 9구 정도의 시가총액 정도는 받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알파벳을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드리고 투자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일단 내년도 글로벌 광고 시장이 6.4% 정도 성장을 하는데 전통적인 광고 시장은 줄어들지만 알파벳이 주력을 하고 있는 디지털 광고 시장은 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내년도 알파벳의 매출액 자체가 대략적으로 17%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성을 놓고 온다고 하면 내년도 마갓이란 여러 종목들 내에서는 저는 이제 알파벳이 좀 유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애플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했던 이유는 일단 시가총액이 3조 달러를 눈앞에 두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분명 매력은 있습니다. 혁신을 거듭하고 있고 고객 충성도가 높고 그리고 이제 자사주 매입 정책을 꾸준히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애플도 주가가 좋을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내년 하반기 때 좀 주목을 해야 되는 포인트는 이 메타버스 시장에 애플이 SR이라는 기기를 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네. 애플의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3D 구현이 좀 가능하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10억 대의 아이폰이 깔려져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거와 매칭돼서 이제 생태계를 구축하는데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내년에 애플 주가도 좋을 거로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2025년도 되면 자율주행 기능을 갖고 있는 애플카가 출시되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들이 좀 애플이 시가총액이 이제 3조 달러가 넘어가는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애플이 남아있는 하반월 아니면 내년 연초에 3조 달러를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올 걸로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이런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는 좀 언급을 해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광고 시장에 대한 장점을 본다 그러면 알파벳도 있지만 메타 플랫폼 그러니까 전신 페이스북이죠. 네. 그것도 있는데 페이스북은 그럼 빼고 알파벳만 좋게 보시는 겁니까? 똑같은 광고 시장을 본다 그러면? 네. 그 메타 이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네, 메타 페이스북. 플랫폼. 그러니까 월간 이용자 지표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거를 좀 확인을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게 한번 이제 과거와 달리 한번
좋지 않은 흐름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면 이거 되살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메타 플랫폼 쪽이. 예. 그러니까 이제 페이스북이 왜 메타라는 이름을 바꿨냐를 한번 생각해 보면 네. 기존의 플랫폼 자체가 사업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의 사업 아이템을 바꾼다는 거죠. 네. 메타버스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 자체도 결국에는 이제 지금의 어떤 사업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변화를 주려고 시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 상태에서 놓고 본다고 하면 일단 알파벳에 대한 점수를 더 높게 주고 싶고요. 일단 메타가 하고 있는 행보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메타버스 시장이 앞으로 좀 성장 유망한 사업이기 때문에 뭐 그런 가능성을 놓고 본다고 하면 메타도 충분히 영향을 좀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는 보고 있지만 명시적으로 보이는 여러 투자 포인트를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알파벳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ETF에 의해서 사실 개별 종목에 대한 코멘트를 잘 안 하시는 그거 분이신데 맞습니다. 예. 부담을 확 아, 네. 어쨌든 알파벳에 알파벳. 대해서 네네네. 내년도 시장에 있어서의 기대감 가져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까지 네.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대신증권 문남중 수석연구위원 함께했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